학위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继续讲一下这个学术论文制作方法。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위 논문의 전체적으로 제가 순서를 한번 설명을 쭉 한번 드려볼게요. 학위 논문은 크게 이렇게 완전히 정형화된 틀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챕터로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这不是绝对的，但是这个论文目录的基本结构主要有5个。 네. 1장은 서론. 第一章是序言， 연구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기술해 주고요. 就是研究背景与必要性及目的。 주로 2장에서는 이제 선행 연구를 쭉 검토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논문 적으면 그런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는 챕터입니다. 一章，对，第二章是理论背景，就是整理这个先行研究的那种阶段。 네. 그런 이론 연구로 제3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연구 설계하는 챕터입니다. 第三章是研究设计及方法，就是自己的研究模型及假设。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연구 모형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나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3장에. 第三章还包括就是我要使用什么样的测定工具呀，然后采取什么样的分析方法呀。 4장은 그 이제 자료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내는 그죠? 第四章是研究结果，就是基于这个收集资料进行这个分析结果。 5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향후 연구 방향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됩니다. 第5章就是结论，就是针对假设验证结果进行这个整理就是提出研学与实务方面的启示啊，研究极限点和今后提出极限和今后研究方向等什么的。 네, 이렇게 챕터를 딱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这就是论文的基本这个论文目录的基本结构。 네. 여러분들 연구 모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만의 연구 모형, 즉 다른 연구자들하고 차별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这个研究模型呢，重要的是什么呢？就是要与众不同。 예, 그 연구 모형을 이제 구성하는 단계,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那看一下具体的内容。 네. 가격이 예를 들자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나의 연구 모형이라고 단순하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我们简单的举个例子吧，就是价格会对销售产生影响。 명품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겠죠. 명품 브랜드의 가격은 매출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그죠? 比如这个奢侈品牌的价格对销售产生影响。 여기서 가격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매출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这时价格为自变量，销售为因变量。 이렇게 구성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죠? 좀 더 한번 확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뭔가 중간에 내가 명품에 대해서 지각하는 가치가 중간에 하나 더 개입할 거야라는 생각을 더 확장하게 되는 거죠. 然后我们要这个以此为基础扩张这个研究模型嘛。价格改变这个品牌的被感知的价值，对销售产生影响，所以呢中间就添加了这个参变量被感知的价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모델 제가 또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독립 변수, 价格为自变量， 지각된 가치라는 것은 매개 변수, 被感知的价值是参变量。 영어로 mediating variable 이렇게 얘기해요. mediating variable.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여기 매출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因变量是销售。 예,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켰어요. 그죠? 가치가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똑같이 광고 모델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也可以这个设定这样的假设，广告代言人对销售产生影响。 그렇게 바로 가는 것도 영향을 우리가 하나 볼 수도 있지만 광고 모델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 광고로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그죠? 但是我们把这个更合理的把它扩张为合理的模型的话，就这样，如果我对广告代言人有好感的话，随之，对那个随着该品牌的好感也增加，这会提高他们这个产品的销售。这样， 네. 가격, 지각된 가치, 그 다음에 매출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결정됐다고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확장을 시켜봅시다. 자, 가격과 지각된 가치를 생각을 하세요. 那我们以此为基础，更扩张一下，就现在现在我们拥有的因素就是价格、被感知的价值、销售。 네. 가격과 지각된 가치에 이렇게 가는데 방향이 뭔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성의 성향 정도가 아마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또 생각이 또 확장이 되는 거야. 자, 这个价格和被感知的价值中间也会添加这个奢侈型这样的因素，这个调节变量。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가격이 지각된 가치로 이렇게 갈 때 사치성이 조절을 할 거야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价格这个延伸到走向这个被感知的价值的过程当中，奢侈型会起到这个调节的作用。 그래서 이걸 조절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所以把它称作调节变量。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것들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죠? 这样的经过这样的过程，我们可以得出这样的最终的研究模型。 가격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가치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죠? 价格影响被感知的价值，被感知的价值影响销售。 가격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줄 때 사치성이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다. 价格影响被感知的价值时，奢侈型会起到调节的作用。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완성하는 겁니다. 所以我们最终得出了这样的研究模型。 그렇게 예를 들자면 연구 모델의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의 하나의 연구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也可以得出这样的模型，研究模型。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SNS를 통해서 정보하는 정보의 품질을 5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죠? 이 사람은. 就是把 SNS 的这个信息质量区分为5个阶段、5个因素。 그 정보의 품질이 정보 만족도하고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就是 SNS 信息的质量，影响信息满足度和信息忠诚度。 정보 만족도는 다시 정보 충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信息满足度会影响信息忠诚度。 예. 정보 품질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 품질이 독립 변수고요. 信息质量품질이 독립，信息质量就是自变量。 네, 정보 만족도가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参变量就是信息满足度。 정보 충성도가 최종적으로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信息忠诚度是因变量。 예,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연구 모형에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구 통계적 특성이 전체적으로 아마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在此情况下，这个消费者的一般的特性会有不一样的，对吧？ 이런 것들을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죠? 这就是调节变量。 예, 그래서 연구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설까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가설은 설정이 되느냐면은 SNS 정보 품질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我们得出了这样的研究模型了吗？那可以得出是假设。那怎么样的假设呢？就是 SNS 信息质量
对信息会对信息满足度产生影响。 그게 예를 들자면은 그게 H 가설을 갖다가 영어로 하이퍼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H라고 그래요. 줄여서 약으로 표현할 H 때 위요? H 위? H 예 그냥 그냥 H요. H 예. 네. 所以呢，假设呢就是用英文说是 hypothesis， 하이퍼세시스 예. hypothesis， 예. hypothesis， 所以呢就是这个 H 嘛，所以 예. 呢把它称作 H。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첫 번째 가설이기 때문에 H1 해가지고 SNS 정보 품질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해요. 这个是第一个假设嘛，所以呢把它叫做 H1。 H1 就是 SNS 信息质量对信息满足度产生影响。 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정보 품질이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这个信息质量主要可区分为5个因素。 그래서 이제 하위 가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H1-1 이렇게 해가지고 就是 H1和1。 예. 유용성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有用性对信息满足度会产生影响。 예. H1-2 정확성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和2就是准确性对对信息满足度产生影响。 예. H1-3 적시성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这个 H1和3影响性对，这个就是事实性嘛，事实性会对信息满足度产生影响。 네. 그다음에 그렇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H1-4는 상호작용성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5 경제성은 정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对，就这样，就是 H1和4是互动性，H1和5是经济性，这对信息满足度会产生影响。这样。 네. 그다음에 H2 가설 2는 SNS 정보 품질은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还有假设2嘛，就是 H2 就是信息满足度，信息满足度会对信息忠诚度产生影响。 네. 그다음에 정보 H3 정보 만족도는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게 방금 정보 만족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 않았나요? 제가 정보 품질은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가요? 잠시. 그게 H2였죠, 그러면. 정보 품질이 바꿔도 돼. 만족도. 선생님 네. 그렇게 통역하셨나요? 정보 만족도가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네네네네. 그러면 네네네. H3은 네. 정보 품질은 정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네. H3 就是假设3嘛，就是 SNS 信息质量会对信息忠诚度产生影响。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H4는 전체 모형에서 일반적 특성이 조절할 것이다. 이게 H4가 되는 거죠. H4是什么呢？一般的特性会影响整个这个研究模型。 네, 그렇게 딱 가설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죠? 영구 모형과 가설. 네. 그래서 뒷부분은 다 함께. 네. 就这样，我们得出了研究模型与假设。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가설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这些都是假设设定的内容。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무역 쪽을 하든 마케팅 쪽을 하든 인사 조직 관리를 하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 모형의 틀을 갖춰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 모형은 결론적으로 다른 연구자들과 나의 차별적인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죠? 不管是这个贸易啊，还有这个营销呀，这个人事管理方面呢，这样制作研究模型的时候，最重要的什么呢？必须要有与众不同的地方。 네, 그래서 가설 설정 예시, 그 다음에 여기 예시는 뭐 여러분들 조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교수님이 아까 연구 모형을 가지고 가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对，这个假设设定的例子呢，大家都看一下。因为教授已经给大家讲了这个研究模型的制作过程，对吧？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설이 설정이 되면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假设设定之后呢，要做什么呢？就是进行统计分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번에 통계 분석에서 배웠다시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할 수도 있고요. 可以验证这个群体之间的区别。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치료약의 개발 전과 전후의 차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할 수도 있고요. 也可以验证试用前后的区别。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쓰는 게 이제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도 있고요. 也可以验证变量之间的关系。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연구 모델에서 만다시피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또는 영향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也可以分析这个自变量、因变量、参变量之间的因果关系。 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들인데 크게 아까 우리가 표본 설계도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표본이 잘 선택됐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죠? 这个研究一个为了这个研究的可行性呢，必须要确保这个样本的准确性，适合性。 네, 표본을 선정할 때는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这个抽选样本的时候呢，其群体必须要拥有这个代表性。 그 다음에 측정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然后这个测定方法也是非常重要。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基于这个研究结果，研究者必须要准确进行解释。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적다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其实这个解释的过程当中，经常会容易出现自己的这个经常会大量投入自己的主观啊、想法呀、什么的。 그래서 논문 적을 때 결과를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건데 그냥 통계 결과치만 그대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뭐 나왔던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렇지 않던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그걸 갖다 해석하는 과정 첨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所以呢，在这个最后阶段的时候呢，光提供这种统计性结果相比呢，添加一下自己的这个主观、自己的想法，这样的比较可取。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이 쭉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론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然后呢，最终要制作结论。 자, 결론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연구 결과의 요약. 그죠? 第一个就是研究结果的简要。 두 简要。 번째, 예, 연구 결과의 시사점. 第二就是研究启示。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시사점, 그 다음에 실무적 시사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하기. 研究提示主要可区分为两个，就是研究启示就是理论学术方面的启示，然后第二个就是实务方面的启示。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연구의 한계가 뭐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작성해 주면은 되게 좋은 결론 방식입니다. 기술 방식입니다. 第三，提出这个研究局限和今后研究方向。采取这样的格式的话，这个很理想、很不错的论文。 네. 그 다음에 논문에 여러분들 항상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참고문헌을 갖다가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然后大家必须要写这个制作参考文献嘛。 만약 여기서는 요약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까 연구를 보고 또다시 논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을 많이 기재한다, 적는다 그랬잖아. 특히 이론적 배경 부분에, 그죠? 因为我已经说过了，就是写论文的时候呢，经常援引就是其他研究者的论文研究内容，对吧？ 그 남의 논문을 볼 때 그 사람이 참고한 자료를 내가 또 참고를 그대로 했다라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就是禁止，因为我参考的
这个研究者的研究当中，那个研究者已经参考过的研究资料呢，尽量不要自己重新选择参考。 그 다른 선행 연구자들이 그걸 참고했다면 나도 그걸 보고 타고 들어가서 참고할 논문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所以呢，这是什么意思呢？这不要简单的抄袭。如果我也想要参考那个研究者参考的文献的话，必须要亲自寻找，然后阅读一下那个资料。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쪽 들어가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누구 논문에서 재인용 이런 식으로 꼭 적어주는 것이 좋아요. 但是看了原本这原来研究者之前的研究者参考的那个研究资料，但是我未发现我需要的或者它援引的部分的话，必须要标示我再一次援引了，我再次参考了这个研究者的论文啊什么的。 그리고 이제 논문 표지에 딱 들어가는 논문 제목입니다. 그죠? 接下来我们要看的是就是论文的题目。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계를 논문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刚开始的时候呢，以关键词为准，明确研究主题比较好。 그리고 쭉 이제 논문을 심사하거나 하다 보면 나중에 논문을 최종 완성하고 난 이후에 논문 제목은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때 가장 적합한 논문 제목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就是展开研究的过程当中，可以把这个题目具体化，然后这个审核结束以后，也可以修改这个论文题目。所以呢，在最后阶段确定论文题目比较好。 여러분들 나중에 논문을 하다 보면 논문 심사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죠? 하다 보면 심사위원들께서 논문 제목이나 또는 지도 교수님이 논문 제목을 이렇게 하라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사를 하다 보면.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고치면 됩니다. 对对。 其实，在论文审核过程当中，大部分情况下呢，就是导师会提出修改一下这样的题目，这样的情况很多，所以呢，这时候反映这个教授的意见，然后修改题目，确定最终的题目比较好。 네, 보시면 그다음에 뭐 연구 윤리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시면 뭐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 가능한 통계 데이터 같은 절대로 본인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这就是研究伦理性。简单的说就是这样。比如有这个统计的资料，不能擅自修改这统计的这个结果啊什么的。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아니면 가능하면은 꼭 반드시 참고문을 제시하라. 不是自己说的话，自己的想法的话，必须要明确表明这个参考文献。 네. 되고 그다음에 뭐 논문 심사 과정에 쭉 가다 보면 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논문의 가제본이나 이런 것들 미리 좀 드리는 것도 좋고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심사위원들끼리. 그다음에 피드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걸 최대한 의견에 좀 여러분들 논문에 반영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其实呢，就是提前给教授交这个论文比较好，因为只有这样，这个评审委员这个才能仔细读，并提出修改事项等，提供完整的反馈。 이렇게 심사하다 보면 조금 막 이렇게 듣기 싫은 말도 듣게 되고 그죠? 마음에 살짝은 또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在这个审核的过程当中呢，有时候会出现就是不好听的指责，或者是这个心灵上的创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其实教授这样做就是为了提高大家这个研究质量，对吧？所以呢，把它当做就是帮助，就这样比较好。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의 요건을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가능하면 제가 필요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 这个优秀论文的条件有各种各样的，但是其中千教授认为最重要的就是，这个论文必须要有与众不同的部分，必须要区别于其他论文，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연구 모형은 다른 사람 걸 연구 모형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은 여행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뭐랄까? 예를 들자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 연구 모형을 검증했다. 이런 거는 연구가 똑같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比如说是这样，有人就是针对旅游行业，制作了一个研究模型，但是我采取它一模一样的、完全一样的研究模型，然后把它适用到制造业上的话，其实这个是完全一样的论文。 그렇게 되면 연구 모형이 수십 편 나와요. 그렇죠? 因为适用的研究模型是一样的嘛，对吧？这样写论文的话，可以写数千篇的论文。 네, 연구 모형이 꼭 달라야 된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위 논문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还有呢，这个必须要有这个条理性，有条理的陈述， 예, 그다음에 통계 분석 기법이나 또는 자료 수집 방법들이 객관적으로 또는 타당성 있게 설계가 되었는가. 그렇죠? 还有呢，这个资料收集的方法呀，或者这个统计分析方法必须要有客观性。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설문지 만들 때, 그러니까 설문지 작성법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선행 연구를 기초로 내가 설문지를 만들면은 이런 타당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所以呢，我们制作这个问卷的过程当中，先充分这个参考一下先行研究，然后制作问卷的话，我可以提高我自己问卷的这个可行性和可靠性。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조언을 몇 가지 드리자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나 원래 관심 있었던 부분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 그죠? 写论文的时候最好就选择自己所关注或有兴趣领域的主题。 그리고 학기가 끝나고 여러분들 논문 연구 1, 2를 이렇게 할 건데 꼭 저랑 지도 교수랑 열심히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然后我们真的这个写论文的时候呢，就是与导师的沟通非常重要，所以呢，必须要保持这个与导师的沟通。 제일 중요한 것도 읽기, 즉 선행 연구를 먼저 많이 찾아봐라. 그죠? 还有呢，这个阅读优先于写作。 가능하면 미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还有这个尽快开始也比较重要的。 주제가 아니라고 싶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라는 거죠. 然后这个主题好像有错误的话，也要懂得果断放弃。 네, 이상 설명해드린 그 기초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박사학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제를 잘 고르고 해서 향후에 좋은 논문을 좀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其实这个写博士论文的话，应该有这个难度，而且必须要有这个质量的，对吧？所以呢，希望这个我现在给大家讲过的这些内容，对大家写论文的时候有所帮助。